배고프다. 내가 놓쳐. 자, 교재는 74쪽이고요.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 마치면 얘기했던 게 우리 앞부분에 뭐 주기율표라든지 이용계락, 공유계락 한번 복습하고 오라 그랬고요. 주로 그거 보고 어디 보라고 얘기했었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본 것 같아요. 주말에 그렇게 즐거웠나봐요. 자, 여기서 요 챕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걔네를 좀 더 구분하고 싶은 거라 분류해보고 싶은 거라. 안 나오고 있나? 나오고? 잘 나오고 있지? 자, 그 물질을 구분하고 싶은데 그럼 그 구분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의 분류 기준은 전기가 성질, 뭐 전기가 잘 통한다, 잘 통하지 않는다, 그 기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 전기적 성질로도 분류를 했었고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적 성질, N극 S극 그걸로도 구분했었는데 자기적 성질은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구분을 해놓은 걸로 시작할 텐데 제목은 가장 큰 제목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고요. 첫 번째 괄호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구분을 이제 해볼 건데 물질의 구분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거야.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어떤 물질이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전기가 잘 통한다, 안 통한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럼 그 물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는 건지, 원자의 구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우리 얘가 매번 하는 소리긴 한데 1번에 원자 구조 좀 다시 볼게요. 우리 원자는요 중심부에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었어.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이 전자는요 원자 핵이 끌어당기고 있었어. 우리 빅뱅 우주도 봤다시피 원래는 이 전자가 잘 돌아다니고 있다가 빅뱅 38만 년 후에 이 전자가 원자에게 끌어들이게 되면서 즉 속박되면서 지금의 원자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있었어. 그래서 그럼 이 전자가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을 텐데 이 전자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속박돼 있다 그랬잖아. 이 전자가요 원자에게 속박돼 있다 그래요. 묶여있다. 어떻게 속박돼 있냐? 우리 원자 핵은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성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화를 뜬다, 양전화를 뜬다 그랬고 전자는 음전화를 뜬다 그랬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땡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잖아.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땡기고 있다. 그럼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면 밀어낼 거 아니냐. 이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에 의한 힘을 전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예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N극 있으면 밀어내고 S극 밀어내고 MS 땡기잖아. 이건 MS 자기에 의한 힘이잖아. 그래서 자기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전자가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는 그 이유는 뭐에 의한 거? 전기력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뭐 교재나 뭐 문제집이나 교과서 이런 거 보면은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 보면은 우리 원자 핵은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럼 힘의 방향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지. 그러니까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긴다고 보면 당기고 있고, 근데 이렇게 잡아당기기만 하면은
나중에 그냥 뚝 붙는 거 아니라 근데 지금 특정한 궤도로 돌고 있잖아.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선생님 전자도 원자핵을 좀 잡아당기고 있군요. 그래서 지금 너네 교재 보면은 이 화수표방이 나와 있어요. 뭐 전자가 받는 전기력, 원자핵이 받는 전기력 찾았나? 네. 그 얘기를 방금 그 얘기 해드린 거고요. 보니까 일단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고 힘의 크기는 같지, 방향은 반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또 계속 봤던 게 우리 중학교 때 또 뭔 얘기했냐면은 선생님 원자에서 원자핵의 전하량이랑 전자의 총 전하량이랑 같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전하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받아주는 거라. 그럼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얼마 얼마가 될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얼마 얼마가 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수소라고 얘기하면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전하량 없어요. 1, 마이너스 1 다른데요? 그럼 같다라고 배웠잖아. 기억나나? 그 전하량 같다라고 배웠잖아. 선생님 1, 마이너스 1 다른 숫자인데요? 그때 얘기한 전하량은 이 크기만 봐요. 1, 1 같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원자핵의 전하량이랑 전자의 전하량이랑 숫자는 같고 부호만 되지. 그럼 두 개 더하면 딴. 두 개 더하면 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하들 우리가 무슨 성이라고 그래?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하지. 우리 지금 원자 하나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내가 전자 한 개만 그려놓게 됐는데 실제로 다른 원소들 보면은 전자가 많잖아. 하나의 원자 안에서도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뭐 차 있을 텐데, 근데 저 원자가 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게 되면은 그 원자들이요, 붙어 있다고 치자. 원자핵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도 전자가 존재할 텐데, 근데 이거대로라면은 이 전자는 얘한테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이게 붙어 있거나 또는 이 물질끼리 마찰하게 되면서 이 전자가요 여기에 속박되어 있지만 않고 얘가 이 물질 내부를, 이 전자가 물질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나의 원자가 여러 개 붙어 있다. 그 뭐 결합에 의해서라든지 또는 마찰에 의해서 이 전자들이 하나의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지만은 않고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더라. 그러한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 시간에 배웠지 싶은데 도체 무도체 안 배웠나? 어쨌든 그럼 다시 해봅시다. 이처럼 하나의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지 않고 물질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를 자유전자, 속박되어 있지 않고 물질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 한번 있다가 겁니다. 전자가, 그래서 자유전자도 전자잖아. 전자가 이동하고 있대. 그럼 뭐가 흐른다 그래? 그렇지. 그럼 자유전자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이동하는 전자가 많다는 거고, 그럼 전자가 이동을 잘하네? 전류가 잘 흐르겠지.
그래서 선생님 자유전자가 많다는 말은 전류가 그러네요. 전류가 발생하더라. 다른 말로 전기가 통한다. 우리 중학교 때 잠깐 복습 할게. 얘들아, 전류의 방향은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가요? N극. N? 전류는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더라. 혹시 2학년 내용을 까먹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쉽게 얘기하자. 이 회로가 있고요, 도산이 있고요, 여기 전지가 있어. 전지가 있는데 배터리를 꽂아놨어. 배터리 연결해놨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그럼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돌아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소리라. 괜히 이렇게 하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애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쌤 전자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마이너스 전자잖아요. 그럼 전자는 요쪽에서 여기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자는 여기서 퉁 튕겨나가서 1로 가지 않을까요? 전자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류의 방향을 지정할 때는요, 전자를 밝히기 전이요. 원자 핵이 이동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원자 핵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니까 그때는 원자 핵이 움직인다고 봤으니까 원자 핵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겠지. 그래서 그 방향을 지금도 붙여놓은 거예요. 오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물질의 종류마다 전기가 잘 흐르는 것도 있고 잘 흐르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그거는 자유전자가 결정하지 않을까 이제? 자유전자가 많이 있으면은 전류가 잘 흐를 거고 잘 이동할 테니까. 그럼 자유전자가 적으면은 이동을 잘 못할 테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할 거고. 이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전기가 잘 통한다, 안 통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물질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물질의 구분. 우리 지금 전기가 잘 통한다, 잘 통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할 거잖아. 그건 누가 결정한다고? 잘 통한다, 안 통한다를? 자유전자가 결정하겠지. 화살표 좀 그려볼게요. 아이씨, 오늘 마음 삐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유전자가 많다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자유전자의 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거든. 하나, 둘, 셋. 여기는 자유전자가 많은 거 아니야? 그럼 전기가 잘 통할까 안 통할까? 그걸 뭐라 그래? 그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우리는 뭐라 그래? 도체라고 이야기하지.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도체라고 우리가 배웠었고,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체는 그 도체라는 물질 안에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럼 반대로 자유전자의 수가 너무 적어서 전기가 잘 안 통해. 도체가 아닌 물질 부도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 그러면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기를 안 통할 때 쓰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선 바깥쪽에 피복 있지. 저기 전기 통하면 좀 사고지 않을까? 실제로 저 고무 부도체입니다. 전기를 안 통하게 한다. 그래서 부도체를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절연 테이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그 절연이에요.
통한다? 부도체. 얘가 뭔데요? 이 둘의 반 정도의 전기 전도성을 띈다고 해서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 쌤, 그 삼성에서 만드는 그거 얘기한, 거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저걸로 뭐 최강이다,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 반도체예요. 자, 그러면 부도체, 반도체가 어떤 특징이 있고 그 예시를 각각 적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부터 해가지고 뭐 전기 잘 통하는 도체부터 얘기할까? 도체는요 자유전자의 수가 많다 적다? 많다. 많아서 전기가 잘 통한다. 잘 통하겠지. 이걸 다른 말로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미안. 뭐 얘기가 싶냐면은 보통 뭐 질량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처럼 얘도 전기 전도성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거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왜 과학에서 숫자 나타내는 거 좋아하잖아. 너희들 뭐 숫자가 얼마인지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전기 전도성 그 수치가 있을 거고 그거를 표현한 걸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좀 용어 문제, 이거 용어 싸움이긴 한데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전기 전도성이 좋다, 전기 전도도가 크다 같은 말이에요. 그 뚱해전기 됐나? 네. 또 다른 말로 또 뭐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전류, 전압, 저항 배우면서 저항이 크면은 전기가 잘 통해 안 통해? 전류 안 흐르지. 그럼 지금 전기 전도가 크다는 말은 전류가 잘 흐른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 저항은 낮다, 작다 뭐 얘기하지. 두 번째 전기 저항이 작다, 뭐 낮다라고 해볼까? 같은 말이지. 그럼 도체에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전기 잘 통하게 하는, 전기 통하게 할 때 뭐 쓸까? 전기 잘 통하게 하고 싶어. 전선에 뭐 쓸까? 구리. 그다음 구리. 그럼 뭐 철도 이제 잘 통하잖아. 다 금속이지. 대부분의 금속들이 도체입니다. 그 예시로 구리도 얘기했지만 좀 순서대로 적을게요. 금, 은, 철, 구리, 뭐 알루미늄 뭐 등등등등 대부분의 금속들이 도체입니다. 근데요, 이 중에서 금속 중에서요, 전기 전도가 가장 큰 거, 전기 제일 잘 통하는 거 누구게? 금. 전기 전도도가 가장 큽니다. 금속 중에서. 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전선은 저기 금치라면 전기 잘 통하는 거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금이 얼마? 없어요. 왜? 금은 우리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거라 양적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 어디 쓰냐? 반도체로 바뀌었어요. 아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할 때. 그래서 저 안에 들어있는 거는 구리 들어가겠지. 전선. 구리도 전기 전도성 좋고 값싸고. 됐습니까? 네. 두 번째로 좀 쉬워요. 부도체 합시다. 부도체. 부도체는 자유전자의 수가 적다.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어떻다? 작다. 전기 전도도가 작다.
그러면 전기 전도도가 작다는 말은 전기 저항이 어떻다? 크다. 높다, 크다 상관없습니다. 난 크다라고 적어야지. 그러면 부두체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 고무, 나무, 플라스틱. 우리 지금 전선 바깥쪽에 저 피복 있지? 저 검은 끈들 피복 다 고무시네. 저기는 전기통하고 저 사고잖아. 못 만지잖아. 데인저러스하잖아. 세 번째 반도체 볼게요. 반도체는 요 그림 보고 알 수 있다시피 전기 전도도가 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된다. 도체보다 크지도 않고 부도체보다 작지도 않아요. 그 딱 중간. 그 중간. 근데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좀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특정 조건에서만 흐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특정 조건에서 예를 들어 빛이 들어갔다던가 아니면 높은 열이 가해졌다던가 그 특정한 상황에서만 자유전자의 수가 증가되어서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두 번째 좀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특정 조건에서 전류 발생. 반도체의 예시가 되는 게 누구냐면요. 파란색으로 적어볼까? 또 나오긴 하지. 규속. 원소 기호로 SI라고 쓰고요. 한 개 더. 이건 흰색으로 적어놓을게. 점화류. 우리 주기율표에서 배운 적은 없어요. 원소 기호. 점화류 G2로 씁니다. 혹시 들어봤으면 너네 게르마늄 들어봤어? 사우나인 게르마늄. 예. 옛날 말이에요. 너네들은 정화늄. 신식이잖아. MZ 아니면. 쓰면 게르마늄 쓰면 정화늄. 아닌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규소잖아요. 규소 몇 조 원소야? 14조. 원자과 전자 몇 개야? 4개. 갑자기 이 반도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요. 특징이 뭐냐면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입니다. 됐어? 네. 오늘 그냥 반 끝까지 못하겠다. 반 따겠어 야겠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 원자는 양전하는 원자핵과 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전자는 현재 원자의 전기력에 의해 속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원자들이 결합하거나 마찰 등에 의해서 이 속박되어 있던 전자 얘네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더라. 그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전류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자유전자의 수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많고 적냐에 따라서 우리 그 물질을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구분할 수 있었고요. 도체의 경우에는 자유전자의 수가 많아서 전기 전도도가 크다. 다른 말로 전기저항이 낮다, 작다. 그래서 도체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는 대부분의 금속이 있더라.
부도체의 경우에는 자유전자의 수가 적어서 전기 전도도가 작고 전기저항이 크다. 그 예시로 고무, 나무, 플라스틱, 유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네. 반도체의 경우는요. 자유전자의 수가 이 정도 중간 정도 돼서 전기 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가 되고요. 이 반도체들은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발생하더라. 그 대표적인 예시로 규소와 저반륨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14종 원소인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반도체를 볼 건데 반도체가 우리 지금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웨베버열까지는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반도체의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반도체는요 아까 예시에 규소나 저반륨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반도체가 순수하게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도체 즉 얘네들로만 이루어진 반도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순수하게 얘로 이루어져 있네요 해가지고 순수 반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순수 반도체라 해가지고 얘네들은 규소나 저반륨 등의 이 14종 원소 즉 원자과 전자가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순수 반도체는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림 한번 그려보자면 굳이 안 그려도 되는 너네들은 규소가 있으면 원자과 전자 4개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 루이스 전자함식 배웠잖아. 그걸로 표현하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주변에도 규소가 있을 거고 얘도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규소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규소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맞아. 하나, 둘, 셋, 넷가 있어. 근데 얘를 생각해봐. 얘 입장에서 얘의 원자과 전자는 얘랑 결합할 거고 얘는 또 얘랑 결합할 거고 얘는 얘랑 결합할 거고 얘는 얘랑 결합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규소에 의해서 다 결합하고 있겠지. 뭔 말하고 싶냐면요 이 4개의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저렇게 결합에 참여한다고 묶여있으니까 자유전자가 많은가 적을까? 적지.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요 전기 전도성이 맞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작아요. 모두 공유결합에 참여하면서 자유전자의 수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습니다. 글씨 너무 작게 썼나? 됐나? 네. 근데 우리 지금 전기 통하고 싶은 거잖아. 어떻게 하냐? 다른 원소를 집어요. 어디? 순수 반도체. 그러니까 순수 반도체에 있던 자리에 하나에 다른 원소를 탁 집어넣어요.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 이름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요.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는요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류를 흐르게 한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불순물을 첨가하는 이 과정이 이 행위이지
이걸 우리가 도핑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진짜 그 도핑 맞아. 너네가 이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처음 이렇게 부정적 의미로 좀 들어가지고 그렇지 실제 용어가 도핑이에요. 왜 반도체 산업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반도체 공학과 나오신 이런 분들 하잖아. 그래서 도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전기 동성이 달라질 거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막 만들고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순물을 어떤 종류의 불순물을 첨가해 도핑하냐에 따라서 불순물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좀 중요해요. 자, 그게 우리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하거든. 일단 제목을 적어놓을게. 그러니까 N형 반도체. 이 N형 반도체 N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네거티브에서 왔어요. 네거티브의 뜻이 뭐야? 부정적인? 영어 열심히 했네. 우리 과학에서요 네거티브 하면은 음자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럼 N형 반도체는 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거예요? 네. 왜요? 봐야지. 자, 그림 먼저 그림을 필기 잠깐 멈추시고요. 자, 그림 먼저 그려줄 테니까 이해하시고 같이 필기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원래는 규소가 순수 반도체라고 생각해서 규소가 막 있을 텐데 이렇게 있어.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모두 공유계약을 참여하고 있으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할 건데 내가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인 원자번호 15번입니다. 원자 같은 거 몇 개예요? 5개지. 그러면 봐봐. 그럼 인이 가지고 있던 원자 가전자 한 개가 얘랑 결합하고 또 한 개가 얘랑 결합하고 또 한 개가 얘랑 결합하고 또 한 개가 얘랑 결합하겠지. 그리고 한 개가 남지. 얘가요. 나도 결합하고 싶은데 쫄래쫄래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결합하노? 하면서 돌아다니래요. 그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자유전자네. 그래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과 같은 15족 즉 원자과 전자가 5개의 원소를 첨가해서 만든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뭐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한데 일단 원리는 첫 번째 순수 반도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의 원소? 5개의 원소를 첨가하여 만들더라. 대표적으로 인이 있습니다. 인. 저기 P는 원소기호 P야. 인. 그러면 N형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N형 반도체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지. 저것도 적어놓을까? 자유전자에 의해 전류가 발생합니다.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이 뭐가 있냐면은 P형 반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P형 반도체 어떠죠? 여기도 그래 안 돼. P형 반도체. 이 P는 어디서 왔을까? 무슨 뜻이에요? 긍정적인. 우리 여기서는 양수를 의미합니다. 파스티브로 가져오고요. 영어 성적은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은 아까는 N형 반도체에서 음전화가 나온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의 원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자유전자 끈 게 나왔지. 그렇게 해서 전류거리고요. 지금도 볼게.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붕소를 집어넣어 볼게. 붕소 원자과 전자 몇 개야? 수, 헬, 리베, 붕 13쪽이지. 3개입니다. 그러면요 붕소가 있고요. 있을 건데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잖아. 그러면 일단 얘랑 하나 탁 결합하고 얘랑 얘랑 탁 결합하고 얘랑 얘랑 탁 결합하고 이제 여기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가볼까 했는데 으씨 어디서 결합하노? 결합할 데가 없어요. 얌전한 말씀입니다. 원래가 전자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얌전한 생깁니다. 얌전할 때는 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해요. 양전할 빈 공간 양공이라고 하거든. 다른 말로 전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전공 아니다. 그 전공 아니다. 다른 전공이 뭐지? 비하 발언이긴 한데 그 공인요원 중에서 그 있잖아. 그 정신질환 앓고 있어서 공인요원 들어가시는 분이 전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튼 너 바로 이해했지? 그러니까 N형 반도체랑 반대로 P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결합할 자리가 부족해.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붕소가 이미 원자가 5번이니까 한 개가 부족하거든. 붕소에 원자가 전자 있을 거고 얘가 지금 부족하단 말이야. 결합할 자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양전에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을 양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본적으로 P형 반도체는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의 원소? 3개의 원소를 집어넣습니다. 그 3개인 13종 원소가 되겠지. 주로 쓰는 원소가 원자가 5번, 붕소가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그럼 얘가 양자가 생겼잖아. 그 옆에 있던 옆에 있던 애가 이거 빈자리 있네? 얘가 쭉 가버려요. 그 얘가 일로 가버리면 전자가 일로 가버리면 여기도 빈 공간이 생겨요. 또 생겨요.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양공이 계속 이동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자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요. 저 빈 공간 다리야. 양공에 의해 전류가 발생합니다. 나도 좀 그림을 내 노트에 좀 그려놨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N형 반도체에서 집어넣는 이 원자과 전자가 5개의 원소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도 각각 결합을 이루고 있을 거고 하나가 남더라. 자유전자가 남더라.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붕소 같은 경우에는 붕소는 어차피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소가 있을 텐데 결합하고
전류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던 전자가 다른 양공을 이 양공을 채우면서 전류가 흐르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의 종류는 크게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었고 그 불순물 반도체 중에서도 음전환을 띠는 N형 반도체, 양전환을 띠는 P형 반도체가 존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뭘 거냐면은 우리가 조금처럼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결합해서 반도체 부품, 반도체 소자라고 이야기해요. 반도체 소자를 볼 거고요. 그 반도체 소자를 결합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자제품만 쓰고 있거든.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숙제는 없고요. 정리 잘 해오시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